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4월 24일이고요.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시장 분석해드리면서 부제로는 외인 흐름의 변화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뭔가 조금 포인트를 잡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심을 아시고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는요, 최대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었죠. 삼성전자.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그때 베트남 공장 철수에 대한 리스크도 언급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술 유출을 딱 저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이걸 한 번에 막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 알아서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요. 지금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끝없는 매도, 기관 쪽에서도 들락날락 거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아주 짧은 단타를 치는 거죠.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걸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특히 외인들 미친 듯이 팝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외인 보유율이 지금 4월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51%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주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수를 아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외인 쪽이죠. 그런데 외인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시세가 쭉쭉 떨어지는데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다면 접근할 수 있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포기한 것인가? 두 번째, 아니면 의도적 방관인가? 첫 번째 종목 포기라고 하면요, 이렇게 안 나가죠. 한 번에 대거 물량이 막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52%대 깨지고 나서 지금 51% 초반대까지는 왔지만 어느 정도 보유분 일부는 빼고 있지만 실질적인 아직도 엄청난 주수가 보유되어지어 있다는 거죠. 외인 쪽에요. 그러면 지금 시세가 계속 떨어지면요, 수익분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사라진 거예요. 손실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 방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나간 건 아니에요. 주수를 어느 정도 뺐지만 이 뺀 거는요, 다시 언제든지 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외인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지션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분이 커지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이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찰나에 외인 쪽에서의 장중의 움직임이 살짝 살짝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판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4월 22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떨어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자, 외인들이 사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 팔았네요. 그 다음에 29만 주 들어오고 35만 주 찍었다가 조금씩 하다가 다시 팔았어요. 외인 입장에서요. 근데 기존에 어땠나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 장중에도 그냥 매도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봐라 하고. 근데 사실은 제살깎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치면서 시세가 떨궈지면 가장 많은 보유분 가지고 있는 외인 쪽에서의 손실분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그 짓을. 근데 장중에 보면은 하락분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매집을 하는 거죠. 예전처럼 막 쭉쭉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방어가 조금 들어온 겁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그냥 매도세였죠. 거기다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 기분, 기관 매도에 비해서 외인 쪽에서 매수세가 적었는데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의 매수세가 붙었다는 건데, 네, 장중에 개인이 매수세가 붙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죠. 자, 지금의 하락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외인의 손실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저점에 잡아놓은 물량들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손실이라고 해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접근하신다면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솔직하게 이거예요. 제가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자, 그랬는데 그게 6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수익 60만 원이지만 없어진 40만 원이 굉장히 큽니다.
외인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수익 내고 있다가 그게 다 사라졌어요. 쭉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방어를 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슬슬 해야 되겠죠. 아무리 수익분이 있다 해도 사라진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건 똑같습니다. 외인들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얘네들은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가만히. 그 시작점은 외인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이러고 있는데 뭐 기관 쪽에 뭐 갑자기 기관이 미친 척하고 매수하면서 들어오기도 애매하고요. 외인들이 다 포진해가지고 유리한 장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자, 떨어졌으면 외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장중에 움직임이 변화가 살짝 있었습니다. 장중에 매수를 하네요. 이러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외인의 선택, 어쩔 수가 없죠. 얘네들이 주도하면서 매수세를 전환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흐름들 우리가 사인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인은요, 저점 구간에서 매집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10만 원 육박했다가 떨어졌는데 6만 원대네요. 매력적인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보고 간다 하면은 저점에 한번 좀 잡아보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개인 입장에서는. 자, 기관은 매도인데요. 기관은 어느 순간이라든지 매수세 전환되면서 시장 전환되면 또 매수 걸며 들어올 수 있어요. 매도하다가요, 지금. 자, 21일도 보여드릴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21일장에서도 외인들이 어느 정도 사는 척 하다가 다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크게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커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던지기 있는 것은 일반입니다만, 매도가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건 맞지만 기존의 매도 물량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4월 22일은 더 그랬습니다. 뭐 기관은 들어왔다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어느 정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져버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 22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건요, 자, 외인들이 슬쩍슬쩍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측 매수 하시기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외인과 기관 매수 전환되면서 확인되고요. 먼저는 외인이 사고 뭔가 장 전환시키면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바로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떨어지고 있던 것이 저항 맞으면서 평평해지겠죠. 그러한 저항 구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외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확인하시고요. 전환된 걸 보신 다음에 하루 샀다고 그게 이제 확인하시는 건 아니고 연속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방향 전환하면서요. 자, 그러한 내용들 보시면서 방어 매수 붙으며 저항 걸리는 자리 확인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것이 일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저점대 확실하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가격대도 너무 매력적이죠. 나 주식 투자는 늘 신중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외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중간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입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삼성전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이럴수록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리 잘 선택하셔서 포지셔닝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